자, 자연수가 하나에 적힌 중에서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뺐을 때 적힌 수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라고 하자. 적힌 수의 최소값. 자, 그럼 확률 변수가 시그마 K가 1부터 뭐야? n 빼기 4까지 되겠지. 네. 이건 K가 되고 맞지? 맞지? n 빼기 3인가? 오 맞네. 똑똑하네.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지? n 빼기 3.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n개에서 몇 개 뽑아? 네. 4개 뽑았지, 맞지? 자, 제일 작은 거 K개 뽑아놨잖아. K개 뽑았으니까 K 개 이제 뒤에 거 n 빼기 K에서 몇 개 뽑았나? 3개. 그래서 요거 보면 되죠. 맞지? 자, 요거는 자 시그마 잘 모르겠잖아. 시그마 잘 모르겠으면 쌤 뭐 해라 했어? 그렇지, 나열해라 했죠. 아니,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NC4 요거는 앞에 있는 거로 푸는 게 맞지? 맞지? 그 다음에 1 곱하기 n 빼기 1 요 계산 될까 이거 맞지? 그치? 그래서 조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는데 자 요게 요렇게 보일까? NC4는 그대로 있고요 맞지? 자 요게 쌤이 요렇게 보여줄게 n 빼기 C3 n 빼기 2C3 3C3 이렇게 돼 있고 맞지? 그 다음에 n 빼기 2C3 3C3 이렇게 돼 있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뭐야? 3C3까지 이렇게 있겠죠. 맞지?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야? 여기가 총 몇 개가 있지? n 빼기 1에서 3을 빼고 n 빼기 1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니까 n 빼기 3개가 있으니까 진짜 n 빼기 3개가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스틱이야? 하나하나. 그렇죠. 학기 스틱이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NC4 얘는 뭐야? NC4 3C3인데 4C4로 바꿔보면 되지, 맞지? 그럼 끝났죠. 그래서 그 뭐지? 20개 안 해봤죠? 해봤나? 상현이 했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n 플러스 1C 4 5 맞냐? 네. 맞지? 자, 계산은 하면 된다. 계산은 어떻게 하면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을 뭐야? 4팩으로 하는 거 같지? 그 다음에 5팩분의 n 플러스 1,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맞지? 그럼 이제 수가 없어질 거고 맞지? 맞지? 그래서 시그마는 잘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나열해라 했어요. 근데 나열할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애들이 잘. 근데 난 시그마 쌤이 좀 헷갈리면 난 무조건 나열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나열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는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도 하고 나서 여기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 있는데 얘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줄 때도 알겠니? 그 다음 여기 3C3을 4C4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 쌤 어제 그 9-10번 오늘 내주신 거 아니 어제 다 했나? 아, 어제 까먹고 있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야. 어제 다 했나? 그다시 어제 다 했잖아. 아 근데 뭐가 하려고 해 그다시 답이 다르게 나왔는데 답은 똑같이 나왔다 이거. 10번은 아 아니 맞네 답은 똑같이 나왔는데 뭐라 하셨는데 아 뭐라 했더라. 내일 뭐라 하셨는데 뭐라 했더라. 잠시만 좀 끊을까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또 그럼 이제 문제 질문은 없고 어. 약간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뭔데? 아, 문제 질문은 없다고? 네. 이거 어떡할래? 네. 아 근데 11은 개한턴데 답지 보고 기한하면 뭐하노? 얘가 안 했는데. 승우야 니 웃잘래? 문제 질문이 없단다. 10이 안 들어간대 어? 10이 안 들어간대 야 경남가고 30등 안에서는 30등 40등 안에 드는 친구다. 얼마나 대단하노? 참고하면 20등 안에 들겠지. 좀 제발. 근데 참가가 병가보다 대학원도 잘 되냐? 한 번도 안 했어 이번에 한번 아니야 몇 번 잘 간 적 많다. 우리 이전에 완전 잘 봤어요 서울대 막 20명씩 하고 내가 창원에 있을 때 참가가 더 잘 간 적이 있다. 졸라 부심이 심하네. 네가 서울대 간 것도 아니면서. 아 그렇게 해서 약간 부심 막 자 또. 네, 일단 정답분 할 때 그 17단 넓이 구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정답분 하고 그냥 바로 절대값 붙이고 바로 양수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간을 고려를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적분 때려가지고 그게 음의 값이니까 그냥 바로 절대값 붙이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양의 값에서 음의 값에 적분한 게 뺐을 때 음의 값이 돼버려서 그걸 양의 값 돼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 값이 정적분이 1이야. 근데 음수의 정적분 부분이 만약에 3이야. 그러면 니는 계산한 값이 4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와버리거든. 그럼 절대값 때리면 니 2만 계산한 거야. 그럼 중간에 0이 만나는 구간이 없다고 그게 확정이 없으면 무조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음수일 때만 가능한 거죠. 양수면 당연히지 무조건 양수고 음수일 때는 당연히 그거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걸 정적분 때리면 얘는 어차피 정적분하면 양수야. 근데 절대값에서 양수니까 그대로고 근데 이렇게 된 건 정적분 때리면 얘는 정적분 때리면 어차피 이 값은 뭐야? 음수값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 절대값 때리면 얘는 넓이 맞아 알겠니?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 보통 우리는 시험 문제는 양수랑 음수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 네가 한 정적분은 뭐냐면 A 빼기 B의 절대값 때릴 거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계산돼요. 그거는 진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하지.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 그러니까 항상 구간을 나누는 거지. 어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현이 네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정적분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어디가 양수인지 어디가 음수인지만 다 그리는 거라고. 근데 그거 정적분 하면 3차함수 정적분 한 다음에 극대극소 막 찾고 이지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어디가 양수 부분 그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 2부터 4까지는 음수니까 그 반대로 적분 요렇게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지. 만약에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절대값 친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게 절대값이니까 요 범위에서 다 양수면 절대값 치나 안 치나 똑같고 다음 수면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에도 상관없는데 양음이 바뀌면 양수는 그대로 적분, 음수는 그거 바꿔서 적분해야 되니까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 치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는 그냥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든요. 넓이를 구한다는 관점이 좋아요. 또 선생님 문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미적분 18단 그거
그 매번 풀 때마다 그게 뭐지? 18-11호. 또 까발리에기 그 문제가 정상을 봐도 좀 아니죠. 오늘 녹화된 게 저기 짧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올려줄게. 합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주중 이번 주 안에 올려줄게. 알겠지? 합치는 데는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어디? 18 따는 거. 그거 12번 연습 339초. 왜? 얘를 어렵지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는 어렵지. 근데 왜? 네가 질문하는 기준은 뭔데? 그냥 이 풀을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다. 카발리에리로 푸는 거는 나는 사실 카발리에리로 안 풀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여기서 딱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돼. 네가 여기서 바라보면 원기둥하고 원기둥이 겹치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네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 딱 중심이 있잖아. 맞잖아. 네. 여기 중심이 있으면 네 기준에서 만약에 이게 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으면 얘도 이만큼 밑으로 내릴 거고 얘도 이만큼 밑으로 내리고 얘도 이만큼 내릴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될 거야. 겹치는 부분. 그게 떠올라야 돼. 답지표가 답지. 그러니까 그걸 근데 그 답지표라고 하는 이유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답지 않고 옆에 좀 같이 그려. 이렇게 같이 합니다. 내가 답지표라는 말은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원기둥하고 원기둥은 이 그림을 못 그리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머릿속에 원기둥하고 원기둥이 겹쳤잖아. 그럼 겹쳐버리면 이렇게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겹쳐버리면 이렇게 우리 눈에는 원기둥의 일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겹쳐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요만큼 이래 지나가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보일 거야.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요게 쌤이 그림을 못 그리겠어 갖고 요거 답지로 설명해 줄게. 알겠죠? 카발리에리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하고 원기둥이 겹치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 가면 요까지 왔을 때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럼 요 길이가 뭐야? 루트의 뭐야? r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뭐야? 2배의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라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x만큼 할 때 얘도 x 한다면 얘도 2배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라고. 그럼 이 길이가 2배의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고 이 길이가 2배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니까 네가 x라고 딱 기준을 잡았던 면은 하나의 이런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X. 그렇지. 면적이. 그러니까 sx가 이렇게 되는 거지. sx가 2배의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배의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는 sx는 4배의 뭐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4배의 뭐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해버리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딱 정중앙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중앙에 딱 있으면 그 한 변의 길이가 2r인 정사각형일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 변의 길이가 2r인 정사각형인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사각형은 좁아지니까 그 좁아지는 게 요거만큼 좁아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이 입체도는 결국은 어떻게 생기겠니? 이래 생기겠지. 이렇게 안 생기겠니? 이게 다 단면 정사각형이야. 요게 딱 이원의 딱 뭐야? 중앙이 만난 이 정사각형이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쫙 좁아질 거고 쫙 뒤로도 이래 될 거예요. 이게 탁 좁아지는 게 뒤에도 똑같이 대칭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직선. 뭐라고? 나는 이걸 지금 옆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뿔 두 개가 밑면이 한 변이 길이가 뭐야? 2r이니 사각뿔 두 개. 사각뿔이고 높이가 r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거지. 뭐냐면 얘에서 보면 이 높이 r이잖아. 이렇게 보면 높이 r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한 면의 길이가 2r인 정사각뿔이고 높이가 뭐니? r이 사각뿔 두 개가 밑면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뭐야? 사각뿔 두 개가 있는 뾰족한 도형인 거죠. 뭐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도형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요게 뭐야? 2r이고 요게 2r이고 요게 높이가 뭐니? r이라고 알겠니? 이게 앞면에 있고 뒷면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게 요 밑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지. 그 도형일 것 같지 않아? 직선이 아니고 공면이. 그게 이렇게 공면으로 돼 있네. 맞네, 이게 공면으로 돼 있네. 맞네, 이게 공면. 이렇게 똑똑하면서 공면. 대신 공면이겠지. 왜냐면 요 길이가 달라지고 원면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래 돼 있겠네. 수목이 고마워. 오늘은 도움 됐는데. 지름이 2r이잖아. 2r이면서 높이가 여기 r이 이래 있다고. 높이가 이 r이 이렇게 공유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도는 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 붙어 있잖아. 그럼 지금 네가 말하는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졌을 때 이게 r일까 아이가? 요게 r일까 아이가? 맞잖아. 요게 r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면 맞지? 그치? 그때
여기서 그 x만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뭐야? 요 길이 구한다는 뭐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xx거죠. 이해되나? 또 질문. 아, 쌤, 그 학교에서 애들이 약간 뭐지? 뭐 학원에서 회전체 같은 거 할 때 뭐 무게 중심을 쓰면 뭐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 파포스의 불균 정도인데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거나 파포스 불균 정도. 파포스 무게 중심이요. 파포스 불균 정도인데 몰라도 진짜 상관없어. 왜냐면 괜히 신기한 거 배운다고 네가 학교 시험이 막 맞춘 게 아니고 학교생 가르쳐 준 건데 뭐냐면 토러스 부피 구할 때 있잖아. 토러스 부피 구할 때 이렇게 토러스가 뭐냐면 원이 있잖아. 요거 이 회전체 시키잖아. 그럼 이 원의 무게중심, 원의 중심이지.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구할 거잖아. 이 거리. 그럼 얘 회전 딱 시키면 이건 뭐야? 플러스. 그렇죠. 이 파이 A가 맞지? 거기에 이 넓이 이게 반지름 R이 가면 뭐야? 파이 R 제곱 곱하면 이게 토러스의 부피거든.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에서 하는 게 원의 무게 중심인 거야. 중심.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도형에서는 무게 중심에서 회전축까지 거리에서 원둘레 구하고 거기서 그 도형의 넓이 면적 곱해버리면 그게 부피가 되거든. 그게 파푸스 불균 정리야. 근데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파푸스 불균 정리라고 적어놔봐.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네가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네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오자. 왔을 때 그걸 쓰고 싶으면 쌤한테 말해면 다시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나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설명 안 해줘. 창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면서 학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너 학교쌤이 안 가르쳐 주는데 굳이 알 필요 있나? 학교쌤 가르쳐 주구나. 그냥 수업하면서 이건 뭐 팝스 꿀띠 정리라고 쓰면 됩니다 하고 막 뭐 그, 네이버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본 거. 그러니까 파포스 불균 정리가 뭐냐면 회전축으로부터 어떤 도형을 회전시키잖아.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그 도형의 무게 중심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의 길이 구한 다음에 그 도형의 면적 곱하면 그 도형의 회전체의 부피가 돼. 아 이거 원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든 도형. 그러니까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삼각형 무게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삼각형의 무게 중심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하고 돌리고 이 삼각형 면적 곱해버리면 무조건 이 삼각형을 삼각 도너츠 알 거야. 그 도너츠의 부피가 돼. 파푸스 여기에는 이거 있잖아. 여기에서 사실은 몇 페이지야? 그 예전 몇 페이지야? 337도. 다 참. 이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봐봐. 이 반지름 뭐야? 1이잖아. 그럼 파이 R 제곱이잖아. 곱하기 반지름 요 길이 뭐야? 3이잖아. 그럼 6파이 파이 곱하기 1제곱에 곱하기 이 길이니까 6파이 곱하면 되잖아. 6제곱 파이. 공식. 이게 파푸스 불균.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아니면 임의의 도형이든 상관없어. 그럼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임의의 도형의 넓이가 A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도형이야. 이게 넓이가 뭐야? S로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L이 있는데 L은 뭐야? S와 뭐야? 축의 회전축을 축 사이의 거리라고 하네. 그럼 부피는 뭐라고? S 곱하기 파이 R. 이 파이 RS.
2파이 LS 이게 파포스 굴진정. 알겠니? 질문 잘했어. 그래도 파포스 굴진정이 바로 쓰면 금방 답이 나오면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힘들게 풀까봐. 이렇게 단답형 나오면 뒤에 바로 풀거든. 그러니까 단답형을 본다. 파포스 굴진 정리에 의하여 하면서 만약에 서술을 쓰면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왜냐하면 파포스 굴진 정리 학교에서 알아봐라 했기 때문에 알아봤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잖아. 뭐라고? 파포스 굴진 정리. 그럼 찾아보라. 괜히 그냥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뭐 그 증명하고 자식을 할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쉽다고. 요게 반지름이 뭐야? 세 좌표축으로 한다 했다 이거 맞지? 맞잖아. 이 좌표축 이걸로 잡는다 했잖아. 맞지? 이 보면 뭐냐면 이 원은 직선과 둘레로 회전시키래. 이 직선을 회전시키는 이 원은 이 직선을 회전시키래 맞지? 그럼 여러분 그 x축, y축 잡고 했잖아. 근데 이 반지름이 뭐야? 1이잖아. 맞잖아. 요 길이가 뭐야? 2잖아 맞지? 그럼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제곱이면 4파이 제곱만. 그렇죠. 파포스 굴진 정리. 또 이제 마지막 뭐 그때 제가 저한테 바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생각했던 그 이양분포 뭐 평균이랑 분산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한 거 나온다 하잖아. 아니 수업 때 하긴 했어가지고 그럼 직접 증명 한번 하고 네, 거의 수업 끝내자. 자, 다시 원상 볼게. 정석에는 직접 증명으로 되어 있어. 정석에는 직접 증명돼 있고 우리가 이항분포가 이항분포 맞지?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봐야지? 평균은 우리가 시그마 x가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 곱하기 x의 확률 이렇게 구하면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종합이잖아. XI라고 I 전혀 상관없어. 변수는 이런 거는 상관없어. 그냥 xi라는 그냥 xi라 적으면 되고. 알겠니?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말자 알겠어. 이게 xi면 xi라 하면 되고. 여기 i가 그러니까 얘는 뭐 i가 1부터 n까지라면 xi부터 pxi 이러면 되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항분포는 시행했으니까 시그마 k가 어디부터 0부터 n까지 k 곱하기 pxk잖아. 얘는 자연수니까 이항분포니까 맞지? 그리고 이항분포는 확률 자체가 어떻게 구하지?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잖아. 네.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pxk가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데. 왜냐면 할 필요 없어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나? 시험에 안 나오면 짜증나. 시험에 안 나오면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알겠지? MP다 MPQ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우리 조합에서 이 공식이 사실 있었는데 애들 거의 다 모른대 이거. NCK는 N 곱하기 N-1C K-1 이걸 잘 모른대.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얘는 K는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이잖아. K 팩토리얼 약분해버리면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이거는 팩토리얼이다 같이. 그럼 조합에서 바꾸면 얘는 n 곱하기나 n 빼기 팩토리얼 곱하기 k-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이래 되거든요. 여기서 이것 뺀게 이거 올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n-1c k-1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바뀌지. 네. 자, 근데 잘 봐. 여기는 K에 0을 넣으면 0 곱하기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0은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1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죠. 맞죠? 그러니까 저걸 바꾸면서 K가 1로 바뀐다는 거. 아니면 1해도 되죠. 요걸 한 번 더 적는 거죠. 여기에서 얘를 어차피 0은 해봤자 상관없으니까 요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적고 어차피 0을 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먼저 요거 n이고 근데 얘는 k-인데 k까지 있잖아 맞지? 그럼 p를 하나 빼고 p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놓고 자, 0부터 n-1까지 나열 맞죠? 1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k에 1 넣으면 0부터 n 넣으면 n-1 다 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뺀 게 이거 맞죠? 요거랑 요게 같죠? 그럼 이게 이항 개수의 총합이잖아. 이항 정리잖아. 그럼 얘는 뭐야? mp 곱하기 뭐야? p 플러스 q에 n-1 있으니까 이게 n이니까. 근데 이게 확률이 항상 1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n. 왜 이렇게 빨리 왔노? 자, 이제 분산 한번 가보자. 그러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MP라는 걸 구했다잉. 아, 찰나찰나 분명해서 이게 MP라고 구했어, 맞지? 자, 분산이야, 분산은. 자, 분산은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면 되지? 평균을 빼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 맞지? 네. 맞지?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을 적어보자.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여기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좀 어려워. 제곱 마이너스 x의 평균을 구하거든. 조합 때문에 그래. 조합을 순서대로 한 개씩 줄여가면서 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거에 일단 평균 안 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는 이제 0을 넣든 1을 넣든 다 0이 된다. 참고로. 그래서 얘는 왜냐면 0을 넣든 1을 넣든 다 0이 되니까 맞지? 자 이제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함수처럼 좀 앞으로 가자. 일단 볼게. 이게 k-2잖아. 그럼 얘는 p랑 t 제곱은 앞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 보내면 시그마 이렇게 되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2는 뭐야? n-2c 0부터 n-2c n까지니까 결국 얘도 확률의 총합이야. 네. 그럼 얘는 뭐야? n-2c 그러니까 뭐 요거의 평균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평균 NP니까. 자, 요거 구했지? 뭐한 걸 제대로 자. 맞지? 얘 뭐지? NP지 맞지? 얘 뭐죠? 맞지? NP 묶어내죠. NP 묶어내면 여기 남는 거죠. NP 빼기 P가 남고 여기서 NP 묶어내면 NP 빼기 P가 남고 맞지? 여기 뭐가? 1이 남고 여기 빼기 NP가 남지. 끝났죠? 괜찮니? 어렵다. 나 똑똑하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외운 거야.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래 열심히 공부했었구나. 그러니까 외운 거야. 이해됐니? 어? 이해돼요? 어? 질문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나?